자, 이제 그 생물공학 기초계산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그 생물공학 기초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질수지, 에너지수지, 그리고 비정상 상태에서의 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마지막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물질수지, 에너지수지, 그리고 비정상 상태의 문제풀이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기말고사에도 이러한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물질 수지식을 세우고 얘들을 계산하고 에너지 수지식을 세우고 계산하고 그리고 비정상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라는 걸 계산할 수 있으면 뭐 솔직히 이 생물공학 기초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문제 푸는 것들을 한 번 더 리뷰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수업은 물질수지에 대해서, 물질수지, 에너지수지, 그리고 비정상 상태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물질수지도 두 가지가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화학 반응이 없는 공정, 그리고 화학 반응이 있는 공정.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없고 화학 반응이 있는 공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화학 반응이 없으면 그냥 물질 수지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어떤 특정한 물질이 들어가고 특정한 물질이 나왔을 때 이 전체의 양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콤포넌트에 대해서도 같아야 된다. 이 논리만 있으면 화학 반응식이 없는 것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학 반응식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 조금 복잡해지죠. 왜? 전체적인 킬로그램 수를 맞게 되겠지만 그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몰수가 변하게 됩니다. 각각의 몰수가 변하게 되고, 그 몰수로 계산된 마지막 몰수로 변환된 걸 킬로그램으로 바꿨을 때 그 킬로그램은 유지가 되겠지만 물질 보존의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되겠지만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몰레큘러 웨이트를 곱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약간 화학 반응이 있는 공정은 계산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화학 반응이 없는 회분식 공정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자체가 다음과 같이 그렇습니다. 콘스티퍼 리코는 2.5%의 인버터 슈거와 50%의 물, 그리고 47.5%의 솔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있죠. 그리고 몰라시스는 45kg인데 1%의 컨버터 슈가, 그리고 18%의 물, 그리고 31%의 솔리드 고형물, 그리고 50%의 수크로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투입되는 게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혼합 탱크에서 믹싱이 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프로덕트 믹스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물을 조금 투입해 준다는 얘기겠죠. 자, 125kg의 스티프콘, 그리고 45kg의 몰라 에시스, 그리고 혼합 탱크에 물을 주입하여, 물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W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주입하여 최종적으로 Pkg이 나오게 되고, 그 Pkg이 슈가가 2%가 되게끔, 인버터 슈가가 2%가 되게끔 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이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해보면 125 플러스 45 플러스 W는 P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정의 그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거나 뭔가 이런 문제 맞닥뜨렸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겁니다. 공정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도는 지금 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고 나면 좀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2%의 인버터 슈가를 믹싱해서, 여러 가지를 믹싱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다음에는 이 공정도를 바탕으로 아래에 있는 표를 그리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표. 자, 아래에 있는 표는 스트림, 즉, 이 두 개는 들어가는, 이 세 개는 들어가는 거, 이게 나오는 거. 그 밑에 토탈이 있고요. 토탈을 다 합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인을 봅시다. 들어가는데, 콘스티플리코에서는 지금 2.5%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기를 옆에 두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25kg에 0.025 하면 33.125가 나옵니다. 3.125kg. 이건 지금은 이렇게 제가 나타냈지만, 책에 그대로 나타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계산은 어디서 나왔냐? 125kg에 2.5%, 0.025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수치는 kg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g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수치의 단위가 없지만 이 모든 것은 kg 단위고, 물음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크로즈는 지금 콘스티플리코에는 없죠. 그런 다음에 50%의 워터, 그럼 125 곱하기 0.5를 하면 62.5가 나오게 됩니다. 62.5가 나오게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솔리드는 0.475 곱하기 125kg을 하면 59.375가 나옵니다. 뭐 이 계산은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이 계산들이 어디서 나왔냐를 이제 여러분들 이쪽에서 퍼센테이지를 125kg에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몰레시스는 0.45, 22.5, 13.95, 8.1, 그래서 총 45kg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1%, 45kg에 1%는 0.45가 되겠죠. 18%, 31%, 50%를 다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정확히 우리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걸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W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토탈은 이쪽 라인을 다 하면 되겠죠. 그죠? 이쪽 라인을 다 하게 되면 이쪽 토탈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양은 170에 W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당겨도 170에 W가 되고, 잠시만요. W가 되게 되고, 이쪽 방향으로 다 떼도 170에 W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웃되는 거는 얼마였어요? 아웃되는 거는 지금 PW잖아요. 그죠? P인데, 전체 토탈이 P입니다. Pkg이 나오게 되고, Pkg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인버터 가스가 조건이 그거였죠. 인버터 가스가 2%, 즉 인버터 가스가 아니라 인버터 슈가가 0.02, 즉 2%가 되게끔 만들고, 거기에 스크로스는 다 합하면 물음표 세 가지는 다 합하면 98%가 되겠죠.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고, 다음과 같이 0.02 P까지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냥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이 그림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였죠? 125 플러스 45 플러스 W는 얼마였죠? P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70 플러스 W는 P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다음 해야 될 일. 자, 여기서 보면 질량 보존도 전체도 질량 보존이 되어야 되겠지만 170 플러스 W가 P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인버터 가스의 양도 똑같이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도 똑같이 보존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솔리드도 똑같이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럼 P가 얼마가 될까요? 0.02%가 됐으니까 P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거는 3.575 나누기 0.02가 되겠죠. 그러면 P 값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얘들이 나오게 되면 0.0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얘랑 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P 값은 178.75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건 뭐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은 P가 이 값이 나왔죠? 178.75 이게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W는
이 값이 22.5kg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물음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물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아마 그대로. 즉 이거는 22.5, 이거는 73.325, 그리고 이거는, 자,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0.02p는 얼마라 그랬죠? 이거 똑같이 얘도 3.75 계산하면 3.575, 얘는 22.5, 여기는 73.325, 그리고 H2는 얼마야 될까요? W가 8.75였죠. 그럼 이 4개를 한번 내봅시다. 3.575 나기 22.5 나기 73.325 나기 W 8.75 딱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P 178이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뭔가 좀 제가 계산기를 잘못 뚫었나 봅니다. 자, 다시 3.575 더하기 22.5 더하기 73.325 더하기 70.6 더하기 8.75, 그러니까 제가 178.75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이 4개를 다 합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 이 4개를 합하면 이 P 값이 나와야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계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를, 얼마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각각의 수치가 얘랑 맞고 얘랑 같고 얘랑 같았는데 계산이 잘 됐는 거는 맨 마지막에 이 수치가, 이 다 합한 수치가, 이 수치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내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물은 얼마나 요구되는가? 얼마나 요구됐어요? W죠. W. 그죠? 여기 W 8.75가 들어갔습니다. 따로 이제 이 상황에서 물이 따로 들어갔잖아요. 그 따로 들어간 게 8.75고, 전체적으로는 8.75에 70.6을 더하면 전체적으로는 뭐 어차피 스티프콘이나 몰라시스에서 나온 거랑 다 합하면 70.6 더하기 8.75 해가지고 79.35가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79.35. 그러나 물만 따로 투입해 주는 거는 8.75kg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최종 혼합물에서 수크로즈의 농도는 얼마인가? 수크로즈는 얼마였어요? 22.5였죠? 그죠? 22.5. 그리고 토탈 P는 얼마였죠? 178.75가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22.5 나누기 178.5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는 12.6%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어렵진 않죠? 그냥 얘들은 그냥 그 중간에 사라지고 생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에 나온 컴포넌트 A, B, C가 앞쪽과 뒤쪽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다시 계산을 하는 걸로 만들어 둔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 플로우 차트를 만듭니다. 그죠? 뭐 이렇게 되고 나가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였어요? 표를 만드는 겁니다. 뭐 넣어준 컴포넌트 1, 2, 3, 4, 그리고 맨 마지막에 토탈, 그리고 인, 아웃, 그리고 컴포넌트 1, 뭐 예를 들어 그 컴포넌트가 그게 되겠죠. 뭐 물이 있거나 뭐 케미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1, 2, 3, 4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토탈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들도 똑같이 있겠죠. 그리고 주입된 양에서 수치를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수치를 넣어주고, 결과적으로 토탈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각각의 컴포넌트 A, B, C라고 하면 들어간 양이랑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A, B, C가 나오는 킬로그램 단위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토탈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얘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1, 2, 3, 4라고 하고, 여기를
다 라라고 하면 1번과 가가 같아야 되고 2번과 나가 같아야 되고 3번과 다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토탈인 4번과 토탈인 나가 수치가 같아야 됩니다. 뭘로? 킬로그램 단위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수식이 다 맞아떨어지면 여러분들 계산을 정확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반응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화학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 쉬울 거고, 그리고 제가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걸 풀고 나면 책에서 한번 봅시다. 책에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 그 과제에도 한두 개 냈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책에 지금 제가 풀어준 거 예제 4-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비슷하게 생각할 비슷한 문제로는 그 예제 4-3 연속 여가 공정 있죠? 걔도 한번 풀어보시면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화학 반응이 있는 연속 공정. 자, 아세토박터 아세티라는 박테리아는 무기속 조건에서 에탄올을 아세틱 액시드로 전환시킨다. 에스티를 전환시킨다 그러면 어떤 말 그대로 이제 그게 있겠죠. 반응식이 있겠죠. 그 반응식은 여러분들 밑에 적혀 있습니다. 에탄올을 오토와 반응시켜서 아세틱 액시드와 물을 생산한다. 젤라틴 규구의 표면에 고정화된 무정식 아세토박터 아세티 세포를 사용하여 아세틱 액시드의 연속 발효 공정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생성물표는 아세틱 액시드 2kg/h이나 세포가 허용하는 최대의 아세틱 액시드의 농도는 12%이다. 공기는 발효조로 200g/h의 속도로 공급된다. 이 공정은 정상 상태에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 21%로 나타나는데 좀 더 간단하게 하기위해서 20%와 80%로 합시다. 좀 더 계산 간단하게 해서 한번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20% O2 아니다. 어차피 21% 79%의 O2라고 생각합시다. N2라고 생각을 합시다.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 O2의 분자량은 다 32, N2의 분자량은 28. 이건 왜 나왔을까요? 중간에서 사라지고 더해지는 것들은 뭘 고려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요? 네, 분자량을 나눠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의 베이시스는 몰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질 수지의 베이시스는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몰수의 변화를 먼저 측정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킬로그램으로 변환했을 때 다시 전체가 합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첫 번째 문제는 최소 요구되는 에탄올의 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 피드스트림. 피드스트림은 어떻게 되어 있죠? 피드스트림에 에탄올을 이만큼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든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인넷가스는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다음과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예제 4-5번입니다. 근데 4-5번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나타내 줬거든요.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넷가스는 5.768kg/h입니다. 왜 공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00g몰이면 이 중에 어떻게 될까요? 200g몰에 0.21%면 42g몰에 O2 200 빼기 42면 158g몰에 N2.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그람 수를 킬로그램 몰레큘러 웨이트를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면 42 나누기 32 하면 1 잠시만 전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시만 200g 몰 곱하기 0.21은 42 그리고 158 42g per 42 나누기 32 근데 지금 제 계산은 1.312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1.344 이 차이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계산이 약간 잘못된 게 5조를 그냥 32라고 제시를 했는데 책에서도 똑같이 제시를 했네요. 그러면 1.344kg 맞는데 잠시만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곱하기 31을 해야 되는구나. 그람몰이니까 계속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1.344kg per hour 그리고 4.424kg per hour의 질소가 들어가게 된다고 이건 계산이 쉽게 됩니다. 이 계산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계산에서 여기서 21% 79%가 되고 여기다가 각각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곱해주게 되면 시간당 얼마의 킬로그램 수의 공기가 산소가 질소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 가스는 나오는 가스가 있겠죠. 그죠? 가스는 다음과 같이 되고 다음과 같이 G라고 명명을 했고 그리고 프로덕트에는 P kg이 나오게 됩니다. P kg per hour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2kg per hour 또는 최대 허용하는 12%가 되거나 이 두 개 중에 나중에 하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단위 변화를 통해 통일된 단위를 사용해야 되고 이상기체 가능이 성립하고 토탈 매스 인, 토탈 매스 아웃은 똑같게 됩니다. 각 성분의 매스 인, 매스 아웃은 이번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케미칼 반응을 통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주어진 표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조금 전에 주어진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표를 만들어 보면 되죠. 에탄올, 그리고 아세틱 액시드, 물, O2, N2, 그리고 토탈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피드 스트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피드 스트림에서는 E의 에탄올, 그리고 W의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합하면 EW가 되겠죠. 그리고 에어에서는 조금 전에 계산한 1.344, 344, 4.424, 5. 합하면 5.768이 되게 됩니다. 얘들 다 더해가지고 EW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리고 두 개 중에 일단은 뭐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더 양이 적은 거라 얘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2kg. 그리고 나중에 아마 이걸 하게 되면 그냥 일단 2kg으로만 생각을 합시다. 문제가 좀 약간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인데 넘어가게 되면 반대니 아마도 이 2kg이 더 낮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에탄올은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서는 에탄올이 0이 되나요? 프로덕트 스트림에서는 0이 됩니다. 다 아시틱 액시드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물은 물이 들어간 양이 있는데 그 물이 W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가 16.67이 되게 됩니다. 16.67 16.67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이 16.67은 이 12%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의 아세틱 액시드 잠시만요.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2kg의 초산이 생기고 이게 12%라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kg per hour가 되고 이게 전체 12%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얘들을 2 나누기 0.12를 하면 이게 16.67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H2O는 이게 2kg이 되고, 그럼 H2O는 얼마가 될까요? 물은 얼마가 될까요? 14.67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그냥 물음표가 되어 있지만 14.67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14.67. 그리고 오프게스에서는 수소와 질소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우리가 G라고 나타냈고요. 그래서 다시 다 계산하면 16.67 플러스 G가 됩니다. 그럼 이 G는 어떻게 될까요? 얘와 예.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21% 79%가 아닙니다. 왜? O2가 여기서 보면 O2가 사용되어지고 O2는 줄어들 거고 N2는 솔직히 반응에 참여 안 하니까 그대로 유지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수치는 얼마가 될까요? 4.424가 되게 됩니다. 그쵸? 왜냐면 N2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험에 숙제는 이걸 그대로 냈었지만 지난 시험에서는 제가 이거 N2는 빼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냥 100% O2가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N2가 된다면 다음과 같이 4.424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13.44의 O2는 반응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뭘 고려해야 될까요?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N2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N2가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424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아세틱 액시드는 메스 아웃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메스 아웃에만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에탄올은 인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에탄올이 모두 다 아세틱 액시드로 바뀌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O2는 일부가 소모가 되고, 그리고 H2O는 처음에 들어올 때도 어느 정도 양이 있었지만 이 양이 나중에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씩 고려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봅시다. 아세틱 액시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근데 대신 2kg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2kg이 생성이 2%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무튼 초산의 생산 목표가 2kg/h였잖아요. 그럼 2kg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초산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반응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응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반응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세틱 액시드가 2kg 생성이 된다. 그러면 원래 반응식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반응식은 글루코스 플러스 O2가 아세틱 액시드 플러스 H2O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생성된 양만큼 얘가 몰수가 없어지게 되겠죠. 얘도 없어질 거고 얘는 생성될 거고. 그러면 자, 아세틱 액시드 2kg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몰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즉 다시 말하면 2kg 곱하기 아세틱 액시드는 60달톤 per 몰입니다. 그래서 60kg per 1kmol 하면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3.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kg 몰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이만큼, 그리고 얘도 이만큼 생기겠죠. 그리고 얘는 이만큼 사라졌을 거고 얘는 0이 됐을 거죠. 그죠? 똑같이. 그럼 글루코스의 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첫 번째는 글루코스가 아니라 에탄올이 볼까요? 죄송합니다. 에탄올의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에탄올의 양은 1.5 에탄올의 양을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 E라 그랬잖아요. E는 얼마예요? 3.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kg몰이 돼야 됩니다. 왜? 이 에탄올이 정확하게 다 없어지셨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46 kg per kmol.
이걸 계산하면 E는 1.533kg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에탄올에 관한 수식은 다 나타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H2O는 원래 얼마가 들어갔죠? 14.07 들어갔습니다. 14.07 들어갔는데 여기서 얼마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46이 아니라 18kg을 해주면 되겠죠. 18kg per kmol. 그래서 나오는 아니구나. 이건 생성되는 O2구나. 생성되는 O2는 14.07에다가 이만큼의 양이 생성이 되니 이 양이 1.067kg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구나. H2O는 죄송합니다. 계속 지금 O2랑 헷갈리는데 0.6kg이 됩니다. 그럼 답하면 14.67kg의 H2O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O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O2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얼마가 들어갔죠? 1.344가 들어갔죠? 44가 들어가서 여기서 3.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만큼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곱하기 32kg per kmol을 해서 계산한 걸 여기다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값이 0.277kg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N2는 다 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생산된 아스틱 애시드 2kg. 그러니까 물이 원래 들어간 거에다 플러스 생성된 게 14.67. 그리고 원래 들어간 O2에서 소모된 O2를 빼면 0.277이 됩니다. 그리고 N2는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은 21.37이 나오게 되고요. 이 21.37을 가지고 E와 W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W를 계산하면 E는 조금 전에 나왔었죠. E는 얼마였죠? 1.533이었습니다. E는 1.533이고 그 다음에 그럼 W를 똑같이 계산하면 W가 5.768 더하기 E 더하기 W가 지금 21.37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W는 지금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14.07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수치를 WE 그리고 뭐 제너레이션 된 H2를 더해주고 소모된 O2를 빼주고 해가지고 표를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면 양쪽의 총합이 똑같이 21.37 정도가 나와야만 이 계산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똑같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유출되는 가스에서 O2와 N2의 양을 비교하라는 얘기였어요. 몰수를 비교해야 되겠죠. O2는 솔직히 0.277이 빠져나오게 되고요. 오프가스로. 그리고 N2는 표상에서 4.242가 나오게 됩니다. 얘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kg몰로 나누게 되면 O2는 8.6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kg몰 그리고 N2는 0.1580kg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두 개를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총 O2는 5.19% 그리고 N2는 94.8%가 나오게 됩니다. 즉 처음에 우리가 21% 79%를 넣어줬지만 빠져나오면서 O2는 반응에 의해서 사라지고 그래서 비율이 대략 5.2% 그리고 94.8%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질수지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책의 예제 문제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했듯이 물질수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었죠. 뭐였어요? 화학 반응식이 없는 경우, 화학 반응식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훨씬 더 간단했죠. 왜냐면 각각의 컴포넌트, 각각의 컴포넌트가 다
물질수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계산이 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컴포넌트는 각각이 물질수지를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단 전체 양이 성립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조건에 따라서 각각을 계산을 한 다음에 모든 컴포넌트의 값을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어렵고요. 근데 대신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얘들 이런 그 각각의 컴포넌트가 생성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으니 컨슘션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컨슘션 되고 생성되는 것들은 다 몰수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킬로그램 단위로 변환해야 되고 그 킬로그램 단위를 다 더해서 들어간 킬로그램 수랑 나오는 킬로그램 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였죠?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빠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바탕으로 뭘 해야 된다? 테이블을 인앤아웃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토탈을 비교해서 뭐 중간값을 반응식이 없으면 이 중간에 있는 컴포넌트를 비교해 가지고 변화가 없을 테니 컴포넌트를 비교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화학 반응이 있는 경우는 그 화학 반응에 따라서 몰수를 변환하고 얘들을 계산한 다음 맨 마지막 얘가 이 두 개가 같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나온 모든 수치들의 빈칸을 채우게 되면 결국에는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물질수지 계산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